네, 오늘은 산토리니에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해봅니다. 이제 미드십 크루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 대형 선박에 대한 로망이 있고요. 크루즈 여행도 이제 자주 할 수는 없으니까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이왕 타는 거, 한 번 타는 거, 이제 최신식 혹은 또 굉장히 큰 선박, 요즘 뭐 최대 25만 톤 정도의 선박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뭐 SNS를 통해서라든지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괜한 로망이 이렇게 생기는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으로 이제 손님을 모시면서 인솔을 하면서 크루즈를 타다 보니까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으나 고객분들의 어떤 피드백을 봤을 때 일단은 올해만 해도 제가 이제 6월 에게해, 그다음에 8월 또 그 SM 엔터테인먼트하고 내년 전세선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6월 에게 때는 코스타 포추나호를 탔고요. 요것도 10만 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8월 그 인스펙션 갔을 때도 홀랜드 아메리칸 정통 비드십 프리미엄 선사인 홀랜드 아메리카 한 8만 톤 정도 되는 선박을 탔었고, 그다음에 9월 시칠리아하고 에게의 진주라는 상품에서도 제가 파치노사호라고 해서 또 11만 톤 정도 되는 배를 탔었고, 지금 프린세스 크루즈에 또 아일랜드 프린세스, 그래서 이제 세계 일주를 담당하고 있는 프린세스의 또 9만 톤 정도 되는 미드십이죠. 그래서 최근에 연달아서 공고롭게, 물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서부지 중에 18만 톤급을 탔지만 코스타 토스카나호를 탔지만 최근에 이렇게 이제 미드십 위주로 좀 타다 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부대 시설 규모가 크면은 결국 부대 시설이 많은데, 과연 이제 이 부대 시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뭐 저희가 모시는 어르신들 기준으로서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객실, 그다음에 식당, 정찬 식당과 뷔페 식당, 그다음에 공연장, 그 외에는 이제 뭐 각종 바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 유료 뭐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그런 시설들. 근데 사실 뭐 그런 거를 잘 즐기지가 않잖아요, 그죠? 뭐 좀 그래요.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게 좀 이제 맥주 한잔 하시고 카푸치노 한잔 하시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각 객실에 온보드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객실에 미리 비용을 125불 정도 이렇게 미리 선지불을 해 놔가지고 고객분들이 배에서, 특히나 이제 프린세스 크루즈 같은 경우는 공해상도 이번 여정이 3번이나 있고, 아무래도 일정이 좀 10박 정도 되는 크루즈에 전체 여정이 14일 정도 되다 보니까 배에서 너무 지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맥주도 한잔 하시고 유료 레스토랑도 좀 이용을 하시라고, 그래서 온보드 크레딧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넣어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대 시설을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참여를 해야 하시는 수준이다 보니까, 과연 뭐 암벽타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뭐 워터 슬라이드라든지, 물론 이제 가족을 동반한 크루즈 수요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뭐 규모가 큰 대신에 결국은 그 부대 시설을 과연 내가 다 이용을 하나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이 미드십 크루즈가 일단은 아무래도 뭐 이동이 동선이 짧고요. 결국은 공연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지중해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 계시는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이번에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이 아일랜드 프린세스도 2003년식의 배고 중간에 레노베이션 했지만 음식 수준이 이게 좀 노선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선사마다 이제 좀 느낌이 있는데, 같은 선사지만 노선마다 배마다 조금 좀 식사 퀄리티나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의 프리미엄 선사가 음식이 좋다 해도 진짜 미국식 찐 바이브를 좀 느꼈다면, 프린세스 크루즈는 약간 이제 글로벌한 어떤 입맛에 맞춘, 타겟을 맞춘 그런 느낌이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음식도 좋고, 그 다음에 객실, 특히나 이 프린세스 크루즈가 침대가 너무 편하다고 손님들이 극찬을 하셨어요, 이번에. 대부분. 그러니까 배치고는
침대가 매우 편안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공연들, 아무래도 미국 배는 또 스탠딩 코미디나 말로 하는 게 많아서 유럽 선사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이 세 가지가 이 어르신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모시는 수요에게는 가장 적합한 것 같은 거예요. 배가 크다고 해서 그 시설을 다 이용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느끼는 건데, 이번에 미드시 크루즈를 많이 타고 느끼는 건데, 적은 승객수, 지금 아일랜드 프린세스 같은 경우도 2.6대 1, 2.7대 1 정도 되거든요. 적은 승객수,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그러다 보니까는 배 분위기도 조용하고 사람들도 많지 않고, 오늘 산토리니 텐더보트를 내리는데도 지난 코스타 같은 경우는 그 전날 1시간 반 전에 줄을 서서 원하는 시간대에 티켓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이번 뭐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당일날 아침에 한 30분만 먼저 내려와서 이렇게 티켓을, 텐더보트 티켓을 받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오히려 너무 여유 있게 나와가지고 아침 8시 반에 저희가 케이블카를 타고 9시에 피라 마을에 와서 정말 여유 있게 지금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이 사이즈, 그래서 미드십이 참 편리하다, 여러모로. 요 앞전에 서부지 중에서도 우리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고객님께서도 왜 미스타리가 평소에 14만 톤 정도 되는 크기의 배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알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탔었던 게 18만 톤급의 코스타 토스카나호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배가 크다고 시설이 뭐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맞을 수도 있죠. 그 수요에 따라서. 어쨌든 뭐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크루즈 수요들의 대부분이 좀 연세가 많다고 치면 미드십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가족 동반이거나 그런 경우는 대형 크루즈십을 좀 추천드리죠. 많은 그 놀거리와 즐길거리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용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오늘 뭐 자유시간을 여기서 이하 마을에서는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가지는데, 자유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최근에 좀 느낀 점들을 그렇게 뭐 두서없이 촬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해서 좀 떠듬떠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아일랜드 프린세스를 탔는데요. 최근에 제가 마지막에 탔던 게 인첸티드 프린세스라고 14만 톤인가 17만 톤 정도 되는 최신식, 나름 신식 그 배 프린세스를 탔는데, 저는 요 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식 수준도 그렇고 여러모로. 뭐 프린세스야 뭐 어차피 레이아웃은 전부 비슷한데, 시설이나 이런 것들 비슷한데, 왠지 느낌이 조금 더 안락하고 좀 편안한 느낌. 같은 지중해 노선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런 배가 주는 느낌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하고 맞는 배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좀 오래됐지만 이런 미드십도 좀 즐겨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어떤 선택을 좀 가질 수 있는, 무조건 큰 배, 무조건 새 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주절주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어지는 산토리니 관련 스케치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